나는 항상 생각했다. 결혼이란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이라고. 그날 모든 게 무너진 그 순간까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의 발소리가 익숙하게 울렸고 뒤이어 나서나니 익히 아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집이 좁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대답 대신 내 어깨를 툭 쳤다. 오늘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거야? 회사 근처라 편하잖아. 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삶은 침략당했다.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내 주방을 점령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야. 내가 시집 온 거잖아. 그녀의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 민준이는 엄마가 피곤하시니까 이해해 라고만 중얼거렸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한국에서 시댁은 가족의 일부, 시어머니는 어머니처럼 대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이해는 매일 내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내 커피잔을 치우며 이런 건 남편이 마실 게 아니야. 건강에 안 좋대라고 비아냥거렸다. 저녁이면 아버님의 술안주를 내가 사다 주어야 했다. 내가 며느리니까 민준이는 웃으며 그냥 해, 가족이잖아 라고 했다. 첫 달은 견딜 만했다. 나는 직장에서 과로하며 돈을 벌었고 집세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다. 민준이는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약속했지만 그의 월급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내 옷장을 뒤지며 이런 옷은 입지 마, 시집 온 년이 뭐가 어쩌고 라고 속삭였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웃었다. 네, 엄마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이었다.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 그가 나를 안아줄 때의 따뜻함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달, 균열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내 지갑을 뒤졌다. 집세 180만 원이야. 내가 내 딸처럼 내줘. 나는 멍하니 쳐다봤다. 엄마, 그건 민준이가. 그 애는 바빠. 내가 며느리잖아. 내 아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도 엄마 말씀대로 해. 내가 다음에 줄게 라고 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사랑인가? 시간이 흘렀다. 세 번째 달, 아버님의 병원비가 추가됐다. 내가 벌어.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야근을 늘리고 주말에도 일했다. 피곤함이 뼈를 파먹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비난이 기다렸다. 밥은 왜 늦어? 내가 게으른가? 민준이는 여보, 참아. 엄마가 그럴 성격이야 라고만 했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네 번째 달, 절정이었다. 시어머니가 내 친구를 불렀다. 이 집에서 사는 년이 돈을 안 낸대. 민준이가 왜 이런 년을 데려왔지? 친구는 당황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민준이와 싸웠다. 왜 나한테만? 너희 가족 문제잖아. 그는 소리쳤다. 너도 가족이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 후로 나는 변했다. 속으로만. 겉으로는 여전히 웃었지만 마음속에서 복수가 싹 텄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차가운 계산. 나는 민준이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의 외도. 회사 동료와의 메시지, 은밀한 모임.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5번째 달, 시어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오늘 집세 180만 원 더 내 다버지 약값이야. 나는 돈을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준이는 고마워, 여보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피했다. 나는 느꼈다. 이 집은 감옥이다. 그리고 나는 탈출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한 눈가, 억눌린 미소. 직장에서 동료들은 요즘 왜 그렇게 야위셨어? 라고 물었다. 나는 다이어트 중 쉬라고 웃었다. 진실은 잠을 못 잤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와 아버님의 헛기침이 나를 괴롭혔다. 민준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잤다. 그는 변했다. 처음 결혼할 때의 그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시어머니의 꼭두각시였다.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양보해 양보. 나는 모든 걸 양보했다.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그런데 왜 나만? 6번째 달, 폭발의 전조가 왔다. 시어머니가 내 휴대폰을 훔쳐봤다. 이 메시지 뭐야? 남자친구랑. 민준이가 알면 그것은 그냥 직장 선배와의 일상 대화였다. 하지만 그녀는 과장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 집에 이런 년이 사는 게 미안해. 민준아, 이혼하자.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나를 쳐다봤다. 설명해 봐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오해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 시집살이, 며느리 수업. 하지만 이건 수업이 아니었다. 이건 학대였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돈을 모았다. 은밀한 저축 계좌를 만들었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빼돌렸다. 180만 원.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약을 살폈다. 그녀의 고혈압 약, 아버님의 당뇨약. 엄마, 이 약 사오셨어요. 그녀는 내가 사와의 돈 없어. 나는 샀다. 하지만 속으로 세었다. 이 돈이 돌아올 날을. 민준이의 외도는 증거가 쌓였다. 그의 지갑에 든 호텔 영수증, 전화 통화 기록. 나는 변호사를 상담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하지만 아직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기다림이 나의 무기였다. 7번째 달, 비밀이 드러났다. 회사에서 민준이가 승진했다. 축하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엄마가 싫어하니까 이 대신 시어머니가 그의 동료들을 집으로 불렀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 잘해. 나는 요리를 했고 그들은 먹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칼날이었다. 민준 씨, 아내가 돈 잘 버나 봐요. 집세도 내고. 민준이는 웃었다. 네, 그 애가 알아서 해요. 나는 부엌에서 칼을 쥐고 서 있었다. 피가 흐를 것 같았다. 내 손이 아니라 그들의. 그날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하지만 어떻게? 소리치며 나가?
아니, 그건 약한 선택이다. 나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마음속에서부터. 밤에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여보, 미안해. 오늘 재미있었어.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그는 밀쳤다. 피곤해.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슬쩍 봤다. 오빠, 오늘 언제? 동료였다. 나는 웃었다. 누구야? 그는 자무도 아니야 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알았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집세 올랐어요. 200만 원이에요. 그녀는 내가 내 아들이 바빠어나는 돈을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그는 이미 떠났어. 8번째 달, 나는 돌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밥을 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독이 스며들었다. 나는 민준이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그의 외도 증거를 첨부했다. 민준 씨의 비밀을 아십니까? 상사에게. 민준이는 당황했다. 누가 보낸 거야? 그는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나도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쳤다. 이런 집안에 이런 일이.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안 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엄마.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게 복수인가? 아직 아니었다. 이건 전초전이다. 아버님의 병이 악화됐다. 병원비가 또 180만 원 휴내가 나는 줬다. 하지만 이번엔 영수증을 챙겼다. 모든 걸 기록했다. 변호사에게 보낼 증거. 민준이는 고마워, 여보. 사랑해 라고 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나도 거짓이었다. 그의 키스에서 역겨움이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내가 그들을 불태우는 꿈 깨어나서 울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결혼 전 나는 자유로웠다. 직장에서 승승장구, 친구들과 웃음꽃 피우던 나 민준이를 만난 건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의 미소, 그의 약속. 영원히 함께할게. 이제 그 약속은 독이었다. 9번째 달, 고비가 왔다. 시어머니가 내 직장에 전화했다. 우리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해요. 돈도 안 내고 상사가 나를 불렀다. 무슨 일이야? 나는 부정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소리쳤다. 처음으로.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 3이에요. 그녀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지만 곧 반격했다. 내가 시집 온 거잖아. 가족을 배신해 민준이는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전마가 맞아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500만 원 내 이름으로. 그리고 민준이의 카드를 정지시켰다. 왜? 그는 물었다. 내가 관리할게 라고 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제 돈줄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돈이 안 나와 화를 냈다. 집세는 나는 민준이가 할 거예요 라고 했다. 그는 당황했다. 여보, 나 지금 그의 월급이 동결됐다. 회사에서 외도 스캔들 때문. 그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했다. 증거 없잖아. 싸움은 매일이었다. 아버님은 침묵으로 지켜봤다.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미안하다. 딸 한 번 그는 속삭였다. 나는 놀랐다. 아니에요. 아버님,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10번째 달, 절정이었다. 집은 전쟁터가 됐다. 민준이는 직장에서 잘렸다. 외도 때문에 그는 울며 말했다. 도와줘, 여보, 나는 내 가족이 도와줄 거 아냐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그 애가 왜? 그녀의 분노는 나에게 향했다. 내가 저주한 거야. 나는 웃었다. 엄마가 저주받은 거요. 아버님의 병이 심해졌다. ICU. 비용 300만 원 누내가 시어머니가 애원했다. 나는 민준이가 할게요 라고 했다. 그는 빌렸다. 빚더미. 집은 압류 위기. 그날 민준이가 말했다. 이혼하자. 엄마가 싫어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학대 증거가 있어요. 녹음, 영상, 증인. 시어머니의 욕설, 민준이의 무관심. 법정에서 그들은 무너졌다. 민준이는 미안해라고 울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년이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 나는 1억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새 집을 샀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곳,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잃었다. 민준이는 알코올 중독, 시어머니는 홀로 병원 오가기, 아버님은? 그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는 늦었어요 라고 했다. 이제 나는 혼자 산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친구들과 웃는다. 하지만 밤에 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복수는 달콤했나? 아니, 쓰디썼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증오할까?